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비타민 D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팁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방법은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아마 알약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얘기가 이거죠. 아, 비타민 D 먹지 않아도 괜찮아. 햇빛 많이 보면 된다. 햇빛 많이 보면 다 생기는데 비타민 D를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11시에서 1시 사이 햇빛이 쨍쨍할 때에 밖에 나가서 나시 반팔을 입고 한 20분만 햇빛을 쬐면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 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시아인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1시간 동안이나 밖에서 노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은 우리와 맞지 않은 서양의 연구 결과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비타민 D는 늘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또한 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약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혈중 농도에 따라서 비타민 D를 초기 용량을 어느 정도 복용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혈중이 한 2, 30 정도 되는 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의 비타민 D를 첨가해도 되지만 1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어느 정도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즉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결핍 상태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바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면역을 올리는 기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혈중 농도로 50에서 7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될까요? 먹는 알약으로 했을 때는 한 5,000 IU 정도를 1년간 꾸준히 먹었을 때 이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면역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된 분들은 초반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10,000 IU 정도를 복용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5,000 IU로 낮춰서 복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이 이상 지난 이후에는 평상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0 IU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먹이는 게 좋을까요? 지용성 비타민들은 몸에 축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체중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농도를 정해주시면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성인이 60kg이라면 아이가 20kg 정도라면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유지요법은 1,000 IU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비타민 D나 칼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만 많이 먹어서 되지 않는다.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잘 섭취해야 되지 칼슘은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칼슘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비타민 D만 먹게 된다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 흡수가 너무 적게 돼버리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와 칼슘을 꼭 같이 먹여서 성장을 좋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타민 D 알약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식사에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흡수율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탄고지와 비타민 D는 찰떡궁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타민 D 주사 제제를 사용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를 했을 때 저하 소견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비타민 D 주사를 얘기를 하면 나 비타민 D 주사 이미 맞고 있다. 다른 선생님께서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내가 결핍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 주사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보통 한 20만 IU 정도의 비타민 D 고용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피하 주사로 놓았을 때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비타민 D 농도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요.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 거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째가 되면 원래의 비타민 D 농도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비타민 D 주사를 사용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알약으로 먹어서 혈중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들은 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비타민 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해야 될 바로 팁이 3개월마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후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D가 원래의 농도에 가깝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은 다음에 2주에서 4주 후에는 한 번 더 맞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바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비타민 D 주사를 계속 맞게 되고요. 그 다음 50에서 70까지 올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알약을 이용해서 혈중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신다면 좀 더 빠르게 비타민 D를 향상을 시키고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요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데서 비타민 D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평균 정도가 되어 있다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도 되지만 아주 낮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 초반에 빨리 올린 다음에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D의 치료요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